대선 전국 주요 이슈 여야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해야 한다. 자, 이 발언 이후 대통령의 사과 입장이 어제 나오면서 이 정치권 블랙홀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 논란이 된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적폐 청산 수사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해야죠, 돼야죠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A 검사장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여당 공격이 빌미가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거 좀 실언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부분하고 말하지 않은 부분을 확대 해석하는 부분하고 분명히 나눠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박상혁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정치 보복 발언이라고 하셨는데 정치 보복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스템에 의해서 적폐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당 측에서는 오늘 박상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보복이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다. 그 둘 다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규정을 하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언 발언 부분은 실언이라기보다는 솔직한 표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정치하신 지 얼마 되질 않았고요. 기획을 해서 발언을 한다든지 또 실언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솔직하고 진솔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노회한 정치인처럼 애둘러서 얘기하든지 기획을 해서 얘기하든지 이런 게 아니고 솔직한 태도가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은 지금 이 후보보다 더 많은 이유가 그런 솔직함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서는 시스템에 의한 수사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에다가 오히려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개입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요.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하면서 우리 한 2번 정도 쓰셨고요. 그리고 정직한 분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적폐 수사하겠다라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 겨냥 발언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이분들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딱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적폐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것은 대통령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들은 논리적인 귀결이고요. 검찰 내에 있는 자기 세력들에게 빨리 정보 수집해라.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이긴다면 이것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저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 발언 그리고 김건희 씨 통화로성 녹취까지 다 더해서 보면은 검찰에 미리 대비하라 신호를 보내는 거라는 입장을 내놓으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해야 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다. 해야 된다는 적폐 수사해야 된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 틀림없는데 그 적폐라는 걸 수사 안 하겠다는 겁니까? 실정법을 위반해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건들이 널려 있는데 그런 분들을 그러면은 저쪽 진영이다, 민주당 진영이다, 저는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고 해서 처벌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까? 이건 진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은 정상적인 절차다. 이걸 강조하신 원칙론이에요.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는 수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평소 말씀하시던 거하고 어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정치 보복 발언이다. 대통령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정치권 공방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2017년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꺼내왔습니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반복되는 그 정치 보복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한 데 대한 대꾸 차원의 발언이었는데 자칫 내로남불 프레임에 또 갇히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윤석열 후보는 본인 스스로가 보면 그 당시에 마치 현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을 이용해서 불법을 저질렀다 이렇게까지도 중앙일보의 기사에 보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그 불법에 동원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인가? 저희들은 이 맥락이 단순히 오해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함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민주당에서는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이 이제 촛불 힘으로 탄핵까지 된 사안이기 때문에 같지 않다 이런 그 주장도 많이 나오는데 박수영 의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렇게 분노한다, 매우 분노한다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기획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계속 35%에 머물러 있거든요. 박스권에 갇혀서 지금 26일 남았는데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지겠다. 게다가 오늘 TV 토론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이걸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묶여 있는 것, 대장동 비리, 그다음에 김혜경 씨 비리 이런 것들을 덮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 발언이 나왔고 이 발언을 분명히 정치 보복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대통령 개입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보복이다. 대통령이 개입해서 문 대통령을 타겟으로 잡는다. 이렇게 뭐 마치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가는 것은 지지율 정체를 극복하려고 하는 여권의 기획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청와대의 보입니다. 강력한 입장 표명은 어떻게 보면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발언한 직후에 나온 게 아니고 예. 하루가 뒤에 나왔거든요. 그 하루 동안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이번에 지지율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걸 공격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기획을 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봐도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임기 말인데 여전히 지금 새해 들어서 한 지지율 보면은 다 40% 이상이 나오고요. 후보들 지지율을 봤을 때는 36, 37 거의 뭐 초접전인 이런 상황이고 정권 교체율은 지금 54.6% 정도. 꽤 높은 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여론 흐름을 고려했을 때 윤 후보의 발언 그리고 대통령의 어제 발언 국민의힘 입장에서 득실을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뭐 이건 유불리를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민적인 열망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의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신 것처럼 54%, 5% 되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퇴임하는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높은 거지만 정권 교체의 열망까지 뒤엎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희는 정권 교체를 해서 법치와 공정을 찾자. 이게 지금 국민적 열망이고 이게 중도층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법이지 중도층 따로 있고 정권 교체 따로 있다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서 저는 월요일쯤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월요일에 결과 나오는 수치를 저희가 종합해서 또 월요일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박빙의 판세 속에 어제 과거 양 진영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출판 기념회를 가졌죠. 네, 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암울하다. 같은 최후를 맞을 것이다. 참 암울한 전망인데 특히 윤 후보가 당선되면 현 국회 지형상 그 여소야대 정부 계속 지금 상황이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초반 2년은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동의하십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 네. 2024년도까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회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상황들을 봐야 될 텐데요. 저희들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코로나19 위기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든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뭐 앞으로 미래로 우리 경제가 나아갈 것에 대해서 훨씬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과 같이 단지 의석 구조를 가지고 뭐 식물국회를 예단하는 것은 뭐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윤석열 후보에게 주려고 했던 정책 필요 없어져서 다 찢어버렸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앞서 듣고 오셨는데 한때 뭐 별의 순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혹시 김종인 위원장이 마지막에 손잡을 가능성 뭐 틈틈이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도 뭐 자신 도와주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 도와주고 쪽으로 계신다, 이렇게 보고 민주당 계십니까? 쪽으로 갈 이유는 없다. 아까 인터뷰에서도 보셨지만은 뭐 우리 당 후보도 아닌데 나쁜 얘기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후보에 관해서. 근데 윤석열 후보에도 만만치 않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비판은 하셨죠. 비판을 하셨지만 원로 정치 원로로서 나라 걱정을 해주신 거다. 저는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책에 관한 뭐 여러 가지 김종인 위원장이 가시건 정책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당에 또 젊고 연부역 강한 정책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을 내놨는데 상당히 시중에 반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박상혁 의원님께서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은 협력을 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반가운 얘기고요. 네. 그거를 더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거에서 10%포인트 이상 압도적으로 이겨야만 국민의 의사가 대통령한테 투영이 된 거고 이걸 가지고 3분의 2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협력해서 전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대신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좀 전면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정권 교체에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 유세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최재형 감사원장 홍준표 의원이 추천했는데
좀 뭐 반론도 나왔는데 결국 공천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재형 감사원장님은 뭐 대쪽 같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제일 유명한 게 뭐 월성 원자력 원전 그 경제성 평가가 왜곡됐다는 감사원 보고서를 내므로써 예. 유명해지신 분인데 그 보고서 내는 과정에서 정권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다. 이건 정상적으로 독립된 기구로서의 감사원에 대한 도전이다. 예.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외치면서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 올고전 분이 종로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에 공천된 것은 잘된 공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된 공천이다. 네. 근데 여당에서 임종석 의원이 최재형 공천을 즉시 철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염치가 사라졌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씨야말로 윤석열 후보가 꽃가마 타니까 그 꽃가마를 보고 부러웠는지 자신의 이 감찰권을 사유화해서 다시 본인도 꽃가마 타고 나왔다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준비 안 된 후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그것도 첫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예, 최재형 감사원장님 같은 경우에 감사권을 사유화했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공직을 버리고 나오게 된 이유를 보셔야 됩니다. 그건 민주당이 제공한 거예요. 왜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놔두지 않고 거기다 압박을 하고 보고서를 못 내게 하고 뭐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본인이 나오신 거거든요. 그 원인 제공을 민주당 정부에서 하신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로 끝나지 않은 배우자 리스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가 지금 추가 폭로를 한 이런 상황인데요. 과잉 의전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뭐 사적 심부름 시켰고 공문서를 위조했다 그리고 횡령도 했다. 자,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여기까지 전해졌는데 고발장 제출했습니까? 네, 오늘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습니까? 예. 지금 추가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지난번 얘기하셨는데 뭐가 네.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뭐 추가 제보도 들어오고 있고 좀 녹취록의 세 건수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내용들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지금 나온 거에 대해서도 사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러 나왔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5대 의혹이 있거든요. 업추비 써서 뭐 샀느냐 말았느냐, 그다음에 호르몬약 대리 처방 받았느냐 안 네. 했느냐, 뭐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부렸느냐 안 부렸느냐 등등 5가지 큰 의혹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앞으로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부분이 완전히 빠져서 예.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그럼 뭘 사과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또 얼버무리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다고 보고 근데 김건희 씨도 어떤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김건희 씨는 설명을 한 다음에 사과를 한 다음에 우리가 14쪽에 달하는 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안에 상세하게 무려 14쪽입니다. 네. 근데 우리 김혜경 씨 사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네. 맹탕이다, 진정성이 없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꼼꼼히 팩트 체크하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관련해서 나중에 어떤 이 좀 확인하신 사실들에 대해서 문서로라도 좀 보도 자료를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먼저 김건희 씨와는 다른 예. 게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그 기자들의 그 질의응답에 하나하나씩 답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또 그리고 현재 네. 수사와 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공개적으로 또 말씀드리는 네. 데는 좀 일정 정도 한계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됩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 씨가 보유한 주식의 전체 유통 주식의 7.5% 정도 된다. 이거 뭐 회장 말고는 특수관계인 말고는 최대 주주 아니야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김건희 씨 문제는 사실 2년 동안 탈탈 털었던 사건입니다. 예. 털어도 문제 안 나는데 다시 도돌이표로 틀고 있는 음반 같은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죠. 2년 동안 털었는데 뭐 새로운 사실이 뭐 있겠습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4천만 원 정도 손해봤다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나올 내용이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이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 건과 김혜경 씨 건은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른 것이 김건희 씨 건과 달리 김혜경 씨 건은 실정법을 위반한 사건들이 많거든요. 실정법을 위반했는데 이거를 수사를 더 빨리 해야지 실정법 위반한 게 분명한데 의료법 위반, 감염법 위반, 그다음에 뭐 형법 위반 그 등등등 법 위반이 구체적으로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과잉을 넘어서 불법이 있다. 불법이죠. 공무원을 쓴 것도 그렇고 법카를 잘못 쓴 것도 그렇고 소고기를 법카로 사 먹으면 이거는 국고 횡령에 해당하는 예. 부분이죠. 그다음에 뭐 호르몬제를 대리 처방했다. 이건 의료법 위반이 되고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이 출입증을 찍었다.
이건 또 감염법 관리법 위반이 되는 거죠. 실정법 위반이 구체적으로 조문으로도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자, 지난번 1차 TV 토론회 때는 그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후보들이 아무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는데 오늘 2차 토론회 저녁 8시부터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후보들 지금 토론 준비 연임인데 여기에서 오늘은 관련한 주제들이 또 다뤄질지 좀 유념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